남편이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현관을 나선 지 딱 30분. 제 폰에 찍힌 남편의 위치는 부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집이었어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세상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이건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배신에 대한 이야기고 또 모든 걸 되찾기 위한 제 싸움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남편은 누가 봐도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뽀뽀해주고 저녁이면 하루는 어땠냐고 꼼꼼히 물어봐주던 그런 남자. 결혼 5년 차인데도 우린 신혼 같았고 다들 저희를 부러워했죠. 그날 아침도 똑같았어요. 2박 3일 부산 출장 간다면서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데 좀 피곤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뺨에 입 맞추면서 다녀와서 맛있는 거 먹자. 속삭이는 건 잊지 않았죠. 전 아무 의심 없이 넥타이를 고쳐 매주고 잘 다녀오라고 도착하면 꼭 전화하라고 손 흔들어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몇 달 전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았고 제가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면서 화면을 가리기 바빴죠. 아, 회사 보안 때문에 저러나 보다. 전 그냥 그렇게 바보같이 넘겼어요. 잦아진 야근, 갑자기 생기는 주말 약속들. 피곤하다는 말에 안쓰러운 마음만 들어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그 사람이 흘리고 다닌 그 많은 의심의 조각들을 전 애써 외면하면서 평화롭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도착하면 바로 전화할게. 사랑해. 이 문자를 마지막으로 남편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알림이 울리기 전까지 제 세상은 정말 완벽했어요. 남편이 집을 나선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텅 빈 집을 치우다가 문득 이상한 불안감에 휴대폰을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서로 안전을 위해 위치 공유 앱을 깔아뒀거든요. 뭐 감시하려고 쓰는 게 아니니 평소엔 거의 안 봤죠.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KTX 타고 한창 부산 가고 있을 남편 위치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앱을 켜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도에 찍힌 남편의 위치는 부산이 아니었어요. 서울, 바로 제가 있는 이 아파트 단지였죠. 눈을 몇 번이나 비볐어요. 설마 잘못 봤겠지? 앱이 오류난 걸 거야. 세로 고침을 몇 번이나 눌러도 남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위치가 정확히 우리 집 바로 옆집 2307호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2307호. 1년 전쯤 이사 온 젊은 여자가 혼자 사는 집.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늘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그 여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홀린 듯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계속 가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익숙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죠. 몇 번을 더 걸어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제 휴대폰 화면에서 여전히 옆집을 가리키고 있는 그 표시는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제 심장에 박힌 칼날이었죠.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장 옆집으로 달려가 문을 부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된다. 사실부터 확인해야 한다. 떨리는 손으로 경비실에 인터폰을 걸었어요. 죄송한데 복도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택배가 없어진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엉망으로 떨렸지만 다행히 직원은 별 의심 없이 절 데려가줬어요. 당제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봤습니다. 시간을 앞으로 돌려 남편이 집을 나선 바로 그 시간. 엘리베이터 CCTV에 익숙한 캐리어를 든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남편은 1층이 아니라 우리 집과 같은 23층 버튼을 누르더군요.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온 남편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집이 아닌 옆집 2307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를 맞이한 건 늘 상냥하게 웃던 옆집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마치 제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안으로 사라졌고 문은 닫혔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 짧은 영상이 지난 5년의 결혼 생활, 남편이란 사람에 대한 제 믿음을 전부 박살냈습니다. 온몸에 피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제 휴대폰에 그대로 녹화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불륜 현장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쓰일 명백한 증거였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아파트 복도 같은 공개된 장소의 CCTV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서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밤늦게 옆집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 혼자 사는데 친구가 자주 오나 보네 하고 넘겼던 일들, 분리수거장에서 봤던 낯선 남자 구두, 그게 전부 제 남편의 흔적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 바로 옆에서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이지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전 더 이상 우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분노가 저를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만들었죠. 저는 그들이 있는 옆집 문을 두드리는 대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해봐야 순간의 후련함 말고는 남는 게 없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건 그 두 사람에 대한 완벽하고 합법적인 심판이었어요. 가장 먼저 상간자 소송을 검색했습니다.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를 향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더군요.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를 확실히 증명해야 했어요. 첫째, 남편과 그 여자가 부정한 관계였다는 것. 둘째, 그 여자가 제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 손에는 남편의 위치 기록 캡처와 옆집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이 있었죠. 이건 그들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어요. 증거들을 전부 안전하게 백업해두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얘기를 듣고 침착하게 다음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위치 공유 앱 같은 경우 만약 제가 남편 몰래 설치했다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오히려 제가 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는 서로 동의하고 설치한 거라 문제 없었죠. 불법으로 모은 증거는 법정에서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에 아찔했어요.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내는 걸로 시작돼요. 소장이 상대방에게 가면 그쪽은 답변서를 내야 하고 그 후 재판이 열리는 거죠. 변호사님은 싸움이 길고 힘들 수 있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 몇 푼 받자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제 인생과 존엄을 짓밟은 두 사람에게 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는 저 자신을 위한 싸움인 거죠. 저는 지금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의 캐리어는 아직도 저기 현관 앞에 그대로 있네요. 자기가 부산 출장 간 줄 아는 저는 이 모든 걸 까맣게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제 불행을 전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끔찍한 배신 앞에서 무작정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을 되찾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감정적으로 터트리는 사적인 복수는 결국 나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에요.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잘못을 정확히 밝히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확실하고 통쾌한 복수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복수의 시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의 이 길고 힘든 싸움에 많은 응원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로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의 핸들을 다시 잡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